나는 난 고향은 경상남도 어령군 대인면이라는 그런 산골에서 나왔거든. 그때 일제시대 때 성도 갈고 이름도 갈고 이 상투도 자르라고 해서 아버지가 상투도 안 자르고 성도 안 갈고 뭐 양반이라고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내 낳은 곳은 거기지만은 저 덕산면 평촌이라는 지리산 밑에 산속에 그런 데서 가서 살고 여기저기 산속에 그런 데만 가서 살았다고. 그런데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는데 이제 군인 군속 제2국민병 학도병 다 데려가고 나중에는 처녀 공출이라는 그런 명령이 났어. 딸이 몇이 있어도 이 시리왕관 처녀들만 처녀 공출이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가기가 됐는데, 그래 간다고 해서 숨으면 안 가는 긴 줄 알고 산속에 숨어도 봤어. 그래도 안 된다는 거야. 숨으면은 언니나 동생이나 있으면 대신이라도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언니는 시집을 가고 없고 동생은 아직 나보다 나이 어리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산속에 가 숨었다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 그럼 거기 가면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면은 임시 간호원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기는 어디로 가느냐 물어보니까 일본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가고 보니까 일본도 아니고 또 간호원도 아니고 그런 전장 난 그런 중국 상해에 있었어. 중국 상해에서 나는 남경까지 갔다 왔거든. 근데 막 사람이 죽어 있고 난리가 난 그런 동네라 집이 다 부서지고 막 그런 데다가 이제 집을 고쳐가지고 이제 막 그러니까 막 한 집에 막 50명, 100명 막 그렇게 있는 집이 수도 말할 수도 없이 많아. 그런 우리 같은 그런 아가씨들을 데려다 놓고 상해서 남경 대학살전이라는 그런 영화 그런 거 들어봤죠? 그런 데니까 제일 아주 그냥 그때 전쟁 치고는 제일 아주 큰 전장이 거기서 그렇게 났더랬거든. 근데 이러면 이제 처녀들이 막 그냥 왜 우리는 일본으로 간다고 했고 임시 간호원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을 시키느냐. 그리고 매일 발버둥을 치고 울고 막 그래도 소양이 없어. 누구가 말해도 소양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시집당한 처녀들이 하루에 몇십 명을 어떻게 접어내겠어. 그러니까 막 목을 메고 높은 데서 떨어지고 막 자살을 하고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그 이튿날부터 막 몇십 명씩 이렇게 나라별에 서서 들어오는데 처녀 하나 앞에 몇십 명씩을 겪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라별에 선데 높은 사람은 거기 안 와. 높은 사람은 그 부대 안에서 처녀들을 데려가는데 양짝으로 이렇게 헌병이 뭐 칼이나 무슨 뭐 그런 거 나쁜 거 가져가서 그 여자들한테 다른 데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 거기는 최고 전쟁하는 중이니까 이제 그렇게 군인들이 이제 그렇게 저기 할까봐 그 막 헌병이 서서 조사도 하고 그랬어. 그래서 매일같이 그렇게 나라를 서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막 처녀들이 죽어나가 자빠지고 하니까 막 그 도락구가 와서 몇 차씩 일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처녀들이 막 죽어나가 자빠지고 막 전신에 막 피가 막 온 천지로 그냥 피가 막 그냥 가래기 되고 그러니까 병원으로 싣고 가고 그러는 거라. 위안소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집은 다 부서진 집에다가
요새 왜 그 천막 있잖아. 누런 국방색 천막. 그 누런 국방색 천막을 갖다 지집에 씌워놓고 딱 요거만큼씩 하지 방이라고. 딱 하나 사람 하나 들어가서 들어놓을 만한 그런 걸 요만한 걸 그런 걸 이제 나무 판때기로 가지고 이제 이렇게 침대를 짜서 이제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거기 여자 하나씩 들어가 가지고 있어. 그렇지. 부대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부대는 좀 떨어져 있지. 떨어져 있고 이제 그 이제 말하자면 이런 데 같으면 저쪽에 광주나 어디쯤 그쯤은 이제 부대 같은 거는 있고 이제 이쯤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한두 개가 아니고 막 수만 개 되는 거야 막 그냥 그런 게. 군인이 몇십만 명 되면 그것도 몇십만 명 돼. 우리 여자들이 그거는 집이 크면은 더 많이 있고 집이 작으면은 작게 있고 우리 집은 한 50명 있었고. 우리는 전쟁터가 때문에 동네에 나가지도 안 하고 그 집 안에서만 그냥 이렇게 있는데 언제 이제 그 동네 사람을 만나고 동네를 나가느냐 같으면 그 검사하러 가는 날, 병원에 가는 날은 각 그 여러 집이 이제 우리 같은 그런 위안소 집이 여러 군데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막 여러 군데서 오잖아. 그러면 막 이렇게 나라베리 했었고 막 저쪽에도 이렇게 나라베리 했었으면 서로 이렇게 보고 말을 하잖아. 옆에 이렇게 섰으면 이렇게 있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 며칠 있는데 뭐 어쩌냐게 뭐 며칠 죽고 뭐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어디서 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거든. 그럴 때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도 만나보지. 거리로 나가거나 그런 거는 못하지. 전쟁터에는 그런 게를 못해. 그러고 있던 도중에 이제 이 색시들을 좀 이제 좀 예쁘고 좀 똑똑하고 그런 사람은 이 그 높은 사람들이 부대 안에서 이렇게 데려가는 거야. 그리 와서 이렇게 나라베리에 섰는 게 아니고 밑에 쫄병들만 와서 다 이렇게 늘어섰지. 계급 높은 사람은 그 오지를 않고 차가 와서 데려가. 그런데 몇십 명 중에도 나는 좀 이쁘다고 그때 애들 중에도 이쁘다고 뭐 뽑혀서 그렇게 갔는데 그 높은 사람한테로 부대 안으로 나는 부대가 차가 와가지고 그리 데려갔었어. 이름이 뭐냐고 하면 그 사람이 이름이 이짐이라고 하는 그런 일본 사람인데 계급이 높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무식하니까 계급이 높다는 것만 알고 이렇게 막 권총도 차고 막 엿그냥 막 가죽으로 된 걸로 막 이렇게 신고 그랬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몰라. 막 잔뜩 계급이 쭈렁쭈렁하고 막 그냥 그런데 근데 이제 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중국 상에서 남경으로 들어가는 거기서 제일 대장이면 누구든지 다 안다 그 말이야. 지금도 일본에서는 누구든지 다 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을 리는 만무고 내 나이 17살에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 일제시대 때는 높은 사람이 되지 나이가 어린 사람은 높은 사람이 안 돼. 그래 이제 그 높은 사람이 데리고 오라고 그런다고 이제 내가 거기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불려갔거든. 처녀로 이제 그렇게 불려갔단 말이야. 그래 이제 2달이나 석 달이나 한 번씩 이렇게 데려가고 거기서 이제 며칠 있다가 또 이제 이렇게 돌아 나와서 이제 먼저 있던데 거기 또 있다가 또 이제 그 부대가 조금 한가하면은 또 차로 와서 또 데리고 가고 그런 짓을 했는데 나는 17살에 가가지고 20살에 전쟁 중에 나는 나왔어. 내가 몹시 하혈을 많이 해서 난 도저히 나도 막 목도 매고 죽으려고 뭐 높은 데서 떨어져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얼른 죽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 나는 이제 요번에 여기 오면은 이제 다시는 더 못 온다. 이제 난 우리 5명이서 같이 온 사람들이 아주 자살을 죽기로 아주 결심을 했으니까 다시는 여기를 못 온다. 그랬더니 그 죽으면 안 되고 이 남경만 완전히 일본 군인들이 다 들어와서 점령을 하면 여기 있던 처녀들은 다 일본으로 돌려보내서 공부도 시키고 영업도 뭐 호텔 같은 거 그런 것도 내줘서 영업도 하게끔 해서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해준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라. 그래도 1시간을 더 이상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걸 못 견디겠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라. 그러면 한국에 나가서 병을 고쳐가지고 올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 당장 죽어야 할 목숨인데 그 임시변통이라도 해야지. 그럼 어떡하겠어. 그래 가서 일본에 가서 병을 고쳐가지고 올래 한국에 가서 병을 고쳐가지고 올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한국에 나가겠다고 그랬어. 병이 다른 병이 아니고 자꾸 하혈을 하는 거야. 알을 피가 흘러서 나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막 들어누웠고 밥도 못 먹고 그러는 거라 그냥. 그래서 죽으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이 남경만 완전히 우리 일본 군인이 다 점령을 하면은 여기 있는 처녀들은 다 돌려서 일본으로 보내든지 한국으로 보내든지 보내고 다시 이제 다른 사람들 또 뽑아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17살에 가가지고 20살에 난 전쟁 중에 나왔어. 전쟁 중에 나왔는데 그래 내가 그랬다고 나 혼자가 아니고 몇 사람이 그렇게 죽으려고 같이 죽으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몇 사람이냐고 그래 몇 사람 누구 그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커다란 봉투에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이제 5사람이 이제 나가게끔 그렇게 이제 그걸 해주더라고. 그래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집에 오니까 자꾸 옆에서 시집가라고 어디 갔다 왔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도 동생한테도 집안 식구들한테도 일본 공장에 갔다 왔다고 그랬지 그런 데 가서 그런 짓을 하고 왔다 소리는 안 했거든. 나 그래 안 하니까 자꾸 이제 시집가라고 막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더라고 그냥. 근데 그 시집을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서울로 왔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어디 좋은 데가 있으니까 시집을 가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안 가고 1년을 내리 버티고 있다가 이제 어느 이제 시집을 새로 뭐 결혼식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그 시집을 갔는데 이제 가게를 집어치우고 시집을 갔는데 나는 아들도 낳고 아들 넷인데 하나는 죽고 없고 아들 셋이 지금 있고 그래 여태까지 서울을 와서 그렇게 살면서 이것저것 다 해봐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시집간데 남편도 벌써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돌아가셨고 없는데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제 살고 있는데 내가 일제시대 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정부에서도 신고를 하라고 그러고 다른 데서도 다 신고를 하라고 그런다. 그래도 신고를 얼른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어떻게
어떻게 그런 말을 입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또 생각하고 또 못하고 또 생각하고 또 못하고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 일본 사람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일본 사람이 우리 일본 정부에서는 그렇게 한 일이 없고 또 군에서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본인들이 개인이 돈을 벌러 갔다 거기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머니들이 전부 다 더 사람이 더 많이 이렇게 다 나왔다고. 나도 이렇게 해서 갔는데 나도 이렇게 해서 갔는데 네, 본인들이 돈을 벌러 갔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산속에 살던 그런 처녀들이 거기가 어딘 줄 알고 중국 상해니 무슨 나바르니 뭐 그런 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데를 가겠어. 그래 우리는 돈을 벌러 간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갔지. 그 여기 그 죽었던 할머니 강덕경 할머니라고 그 할머니하고 처음에 둘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래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때서부터 일본 방방곳곳이 촌이나 어디나 뭐 일본 또 저기 미국 뭐 다른 나라로 다 앉아 이렇게 댕기면서 전시회도 했어. 그림 전시회도. 그 이제 지금은 일본이 했다고 하는 거야. 이제 일본은 일본이 우리가 그렇게 군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저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나간 일을 용서해 달라는 거야. 그 입으로만 용서해 달라고 그랬지 우리는 입으로만 그렇게 용서해 달라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몇 천 대 만 대 내려가도 우리가 그 법적으로 배상하고 또 사죄하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데려간 그 사람을 처벌을 해라. 우리 할머니들은 그리고 지금 여태 10년이 넘도록 싸워오는 거야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난 거라고. 그야 물론 그 낯선 곳에 산도 건너 물도 건너 나무 나라를 가시니까 물론 내가 내 나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항상 그것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지. 죽을 궁리만 하는 사람이 어째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 항상 매일같이 자고 나도 그 생각, 자면서도 그 생각이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 그 생각뿐이 있었지.